2025년 12월 런던의 금융심장부인 더시티의 마천루들 사이로 흐르는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날카롭습니다. 템스강 위로 내려앉은 잿빛 하늘처럼 높이 솟은 유리 건물 안에서는 전례 없는 공포가 소리 없이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런던 금시장 연합회의 트레이더들은 핏기 없는 얼굴로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의 전화벨은 끊임없이 울려대며 정막을 찢어놓지만 그 누구도 감히 수화기를 들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들이 요구하는 것은 단 하나, 종이 쪼가리가 아닌 실물 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대답할 수 없습니다.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300년 동안 전 세계 귀금속의 가격을 결정하고 금고를 지배하며 규칙을 하달해 왔던 대영 제국의 금융 제국은 이번 주를 기점으로 공식적인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서구의 주류 언론들이 주식시장의 등락과 연예계의 가십에 대중의 눈을 돌리게 만드는 동안 러시아와 중국은 지난 10년간 치밀하게 준비해온 경제전쟁의 마지막 체크메이트를 소리 소문 없이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들은 미사일이나 폭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금괴와 은괴라는 훨씬 더 묵직하고 차가운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런던의 지하 금괴에서 실물 재고를 바닥까지 긁어내고 그들만의 모스크바 세계 표준 거래소를 출범시킴으로써 서방 세계가 독점해왔던 금과 은의 가격 결정권을 산산이 조각낸 것입니다. 종이 화폐로 쌓아올린 가상의 게임은 끝났습니다. 실물 자산을 위한 점령전이 시작되었고 LBMA는 그 처참한 전쟁터의 첫 번째 희생양이 되어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계를 잠시 2025년 10월 금융 시스템이 발작을 일으켰던 그 순간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당시 은리스 금리, 즉 하룻밤 사이에 은을 빌리는데 드는 비용은 연율 100%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폭발했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연율 100%입니다. 평상시에 리스 금리가 고작 1%에서 3% 사이를 오간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것은 단순한 시장 변동이나 일시적인 스파이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금융 시스템 전체가 심장마비를 일으킨 것입니다. 11월이 되어서도 리스 금리는 여전히 35%라는 살인적인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일본 금시장 연합회의 수석 이사이자 전 도쿄 귀금속 은행 이사인 브루스 이케미즈는 은 스퀴즈가 시작되었다. 이것은 심각한 상황이다. 시장은 사실상 붕괴되었다. 라고 단언했습니다. 이것은 트레이더들의 공포 섞인 과장이 아닙니다. LBMA의 위기는 차갑고 냉혹한 숫자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2025년 9월 기준으로 런던에서 즉시 인출 가능한 은의 유동 재고는 약 1억 5,500만 온스에 불과했습니다. 얼핏 많아 보일 수 있지만 이는 전 세계 수요의 고작 6주치를 충당할 수 있는 양에 불과합니다. 과거의 일반적인 재고 수준이 3억 온스 이상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LBMA는 이미 보유량의 절반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2024년 12월부터 2025년 2월 사이 불과 3개월 만에 1억 2,850만 온스가 런던 금고에서 증발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상업적 인출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만들어낸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뱅크런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더욱 기괴하고 미스터리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2025년 10월 랑 끝에 몰린 LBMA는 마치 마법이라도 부린 듯한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단 한 달 만에 무려 5,400만 온스의 은을 재고에 추가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난 9년 동안 기록된 가장 큰 월간 증가폭이었습니다. 수많은 시장 분석가들은 아연실색했습니다. 전 세계가 역사적인 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이 시점에 도대체 어디서 갑자기 5,400만 온스가 솟아난단 말입니까? 이것은 마치 사막 한가운데서 조난당해 죽어가는 사람이 갑자기 오아시스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이들은 이것을 통계적 사기 혹은 장부 조작이라고 의심합니다. LBMA가 숫자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2021년 5월 그들은 실제 런던 금괴에 존재하는 것보다 300톤이나 더 많은 은을 보유하고 있다고 허위 보고했다가 발각된 전력이 있습니다. 10월에 그 숫자가 진짜이든 아니면 파산을 숨기기 위한 필사적인 날조이든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피해는 발생했습니다. 시장은 본능적으로 진실을 냄새 맡았기 때문입니다.
그 진실의 냄새는 바로 백워데이션이라는 현상에서 풍겨 나옵니다. 귀금속 시장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백워데이션은 현물 가격, 즉 당장 물건을 손에 쥐는 가격이 미래의 선물 가격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기현상을 말합니다.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보관 비용과 이자 비용 때문에 미래의 가격이 더 비싸야 합니다. 하지만 백워데이션이 발생했다는 것은 시장 참여자들이 나중에 받을 약속 어음을 휴지 조각처럼 여기며 웃돈을 얹어서라도 지금 당장 실물을 확보하려 한다는 뜻입니다. 2025년 10월은 시장의 백워데이션은 연율 20%에 달했습니다. 이것은 금융용어로 번역된 비명입니다. 마치 은행 문 앞에 예금자들이 길게 줄을 서서 현금을 인출하려 아우성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다만 산업계와 국부 펀드 그리고 주권 국가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LBMA는 그들에게 내줄 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서구 언론들이 대중에게 숨기고 있는 이 위기의 본질은 2024년 말과 2025년 초에 발생한 완벽한 폭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세계 최대의 은 소비국 중 하나인 인도는 디왈리 축제를 앞두고 막대한 양의 실물 은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관례대로 런던에 주문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마주한 것은 텅 빈 금고의 울림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이미 모든 것을 가져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2024년 말 인도의 다수 은 ETF들은 신규 주식 발행을 중단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투자자들의 돈은 밀려 들어오는데 그 돈으로 사야 할 실물 은을 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펀드 매니저들은 담보션업 없는 종이 쪼가리를 발행하여 사기를 치는 대신 차라리 영업을 중단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급 부족이 아니라 공급의 실종이었습니다. 갈 곳을 잃은 수요는 남은 공급원으로 몰려들었고 재고는 더욱 빠르게 고갈되었습니다. 항공 화물 운송 데이터는 이 패닉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은을 운송하는 항공편이 급증했고 물류회사들은 평소보다 몇 배나 비싼 운송비를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불리한 은행들, 즉 HSBC나 JP모건 같은 거대 금융기관들이 전 세계를 쥐잡듯이 뒤지며 은을 긁어모아 비행기로 실어 나르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은 뉴욕, 스위스, 심지어 아시아의 소규모 딜러들에게서라도 은을 구해서 런던으로 공수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고객들에게 실물을 인도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었고 실패할 경우 파산이라는 낭떠러지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런던의 신사들이 체면을 구기고 허둥지둥 금속을 찾아 헤매는 동안 동방의 거인들은 팔짱을 끼고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처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처형 집행인은 바로 중국의 산업 수요였습니다. 런던의 금융가들이 텅 빈 금고 앞에서 망연자실해 있는 동안 지구 반대편에서는 거대한 산업 기계가 굉음을 내며 돌아가고 있습니다. 런던이 종이로 시세를 조종하려 했다면 중국은 물리력으로 시장을 집어삼켰습니다. 중국은 2025년 한 해 동안 태양광 발전 용량을 무려 45%나 늘렸습니다. 중국 국가에너지국이 발표한 160기가와트의 추가 태양광 설비 용량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런던 금속거래소와 LBMA의 심장에 박히는 대목과도 같습니다. 1기가와트의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데는 약 20톤 이상의 은이 필요합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보십시오. 오직 중국의 태양광 확장만을 위해 2025년 한 해에만 삼지 200톤의 은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식사와도 같습니다. 중국의 태양광 산업은 2024년에 이미 1억 4천만 온스의 은을 집어삼켰고 2025년에는 그 수치가 2억 6천만 온스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 세계 태양광 수요의 17%가 오직 중국이라는 한 국가의 지붕 위에서 소모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금과 은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금은 금괴에 저장되어 주인이 바뀔 뿐이지만 은은 산업용 페이스트로 가공되어 태양광 패널 속에 얇게 펴 발라지는 순간 사실상 경제 순환에서 영원히 사라집니다. 그것은 회수하기 어렵고 재활용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중국은 은을 투자 자산으로 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국가 전략 인프라의 핵심 부품으로서 은을 사들여 그것을 돌려받을 수 없는 형태로 고정시켜버린 것입니다. 중국의 식욕은 태양광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기차 혁명은 또 다른 은의 블랙홀입니다. 2025년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은 2천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내연기관 자동차가 대당 15에서 20Sg의 은을 사용하는 반면 전기차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과 전도체를 위해 대당 25에서 50g의 은을 필요로 합니다. 중국이 전 세계 전기차 생산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는 수백 톤의 은이 추가로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 부품으로 사라지고 있음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5G 인프라 반도체, 그리고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AI 데이터 센터까지 4차 산업혁명의 모든 혈관에는 은이 흐릅니다. AI 기술 발전으로 인한 전력 수요가 52% 급증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하드웨어에 들어가는 은의 수요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런던의 은행가들이 선물 계약서의 숫자를 조작하며 안도하고 있을 때 중국은 전 세계의 실물 은을 빨아들여 반도체 칩과 태양광 셀로 바꿔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도가 디왈리 축제를 위해 은을 사러 왔을 때 런던의 금고가 텅 비어 있었던 진짜 이유입니다. 중국이라는 진공청소기가 이미 모든 것을 빨아들인 후였기 때문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 막대한 은이 어디서 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2025년 상반기 중국의 러시아산 귀금속 광석 및 정광 수입은 전년 대비 80% 급증하여 1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2022년 서방의 제재 이후 LBMA와 뉴욕 상품거래소는 러시아산 금과 은을 굿 딜리버리 목록에서 삭제하며 시장에서 퇴출시켰습니다. 서방 세계는 자신들이 러시아의 돈줄을 끊었다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물의 흐름을 막은 것이 아니라 단지 물길을 돌렸을 뿐입니다. 세계 2위의 금 생산국이자 주요 은 생산국인 러시아는 런던으로 가는 수출길이 막히자 거대한 수요처인 중국으로 파이프라인을 연결했습니다. 러시아는 생산하고 중국은 소비하며 그 사이에서 런던은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이것은 서방의 금융 제재가 만들어낸 의도치 않은 그러나 치명적인 부작용입니다. 서방의 제재 덕분에 중국은 경쟁자 없이 러시아산 금속을 독점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새로운 무역 회랑을 구축하게 된 것입니다. 런던의 LBMA가 재고 부족으로 허덕이며 100%의 리스 금리를 부르는 동안 중국의 공장들은 러시아산 은으로 24시간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역의 변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서방 중심의 공급망이 붕괴되고 유라시아 대륙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자원 동맹이 탄생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중국은 이제 세계의 공장일 뿐만 아니라 세계 귀금속의 종착역이 되었습니다. 한번 중국으로 들어간 은은 다시는 서방 시장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물 부족의 실체입니다. 서류상의 은은 무한대로 찍어낼 수 있지만 실제 은은 유한하며 그 유한한 자원의 대부분은 이미 만리장성 안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중국의 공장들이 은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이라면 모스크바의 크렘린궁에서는 서방의 금융심장에 비수를 꽂을 정교한 작전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2022년 7월 러시아 언론을 통해 모스크바와 유라시아 동맹국들이 귀금속 거래를 위한 완전히 새로운 인프라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처음 새어 나왔습니다. 그 프로젝트의 이름은 모스크바 세계 표준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런던과 뉴욕이 독점해온 글로벌 귀금속 가격 결정권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러시아 재무부는 이것이 LBMA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독립적인 국제 인프라를 만드는 데 필수적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단순하지만 치명적이었습니다. LBMA와 뉴욕 상품거래소는 레버리지를 이용한 종이 쇼트를 통해 귀금속 가격을 인위적으로 역누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 2위의 금 생산국인 러시아에게 있어 자신의 자산 가치를 깎아내리는 적들의 시스템에 참여하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판을 엎어버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거래소의 설립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금융 핵무기의 발사 버튼을 누른 것과 같습니다. LBMA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부분 지급 준비제도 위에서 작동합니다. 런던 금괴에 있는 실물 금괴 하나에 대해 선물 계약 ETF, 주식 BR당 계좌 등 수십 개의 종이 소유권이 발행됩니다. 아무도 실물 인도를 요구하지 않는 평화로운 시절에는 이 사기극이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하지만 신뢰가 깨지는 순간 이 시스템은 폰지 사기처럼 무너져 내립니다.
반면 러시아가 설계한 모스크바 세계 표준은 오직 실물만을 취급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레버리지도 종이 공매도도 없습니다. 오직 바대바의 교환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 계획 뒤에 도사리고 있는 진짜 공포는 러시아 단독의 움직임이 아니라는 점에 있습니다. 그 배후에는 브릭스 플러스라는 거대한 연합군이 버티고 있습니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그리고 이집트, 에티오피아, 이란, UAE,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이들 국가는 베네수엘라와 페루를 포함할 경우 전 세계 귀금속 생산량의 무려 62%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62%입니다. 브릭스 국가들의 합산 금 보유량은 6,000건 톤을 넘어서며 이는 전 세계 중앙은행 금 보유량의 2% 이상을 차지합니다. 러시아와 중국만 해도 각각 기용 300톤에 육박하는 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 국가가 시장의 한 구석을 차지하려는 시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 세계 금속 생산자의 과반수가 서방의 룰을 거부하고 그들만의 평행 시스템을 구축하는 말 그대로 금융 쿠데타입니다. 만약 세계 최대의 생산자들이 런던의 분수 시스템에 금과 은을 공급하기를 거부하고 대신 실물 가격으로 거래되는 모스크바 거래소로 물량을 돌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런던의 종이 계약은 정산할 실물이 없어 휴지 조각이 될 것이고 LBMA의 가격 독점권은 즉시 붕괴할 것입니다. 그리고 2025년 12월 현재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나리오의 실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금과 은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80년 동안 세계를 지배해온 달러 패권의 종말에 관한 서사입니다. 브레튼우즈 체제 이후 달러는 기축통화로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미국은 아무런 대가 없이 돈을 찍어내고 금융제재를 통해 다른 나라의 목을 조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제국의 기반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2024년 말 전 세계 외환 보유고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은 57%대로 떨어졌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이미 양국 무역의 대부분을 루블화와 위안화로 결제하고 있으며 인도는 러시아산 에너지를 루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탈달러화는 이제 이론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하지만 달러를 버리려면 대안이 필요합니다. 그 대안이 바로 금과 은입니다. 2022년 4월 러시아 중앙은행은 금 1g을 500 루블에 매입하겠다고 약속하며 사실상 루블화를 금에 연동시켰습니다. 2024년 카잔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푸틴 대통령은 브릭스 지폐의 프로토타입을 손에 들고 등장했습니다.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우리는 대안을 만들고 있다. 서방의 은행들이 종이 계약으로 금값을 누를 때 동방의 국가들은 실물금을 긁어모아 새로운 화폐 시스템의 기틀을 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모스크바 세계 표준이 가동되면 금과 은의 가격은 더 이상 런던의 딜러들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실물을 가진 자들이 부르는 게 값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서방 금융 시스템을 향한 러시아의 킬샷입니다. 이제 우리는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LBMA의 몰락은 단지 시작일 뿐이며 다가올 2026년은 금융 역사상 가장 잔혹한 해로 기록될 것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4분기의 시나리오는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이미 방아쇠가 당겨진 사건들의 필연적인 궤적입니다. 2026년 1분기 서방의 거대 은 ETF들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균열을 드러낼 것입니다. 투자자들이 실물 인도를 요구할 때 펀드 매니저들은 그들이 가진 것이 금속이 아니라 약속 어음뿐임을 자백해야 할 것입니다. 신뢰는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이것은 뱅크런을 넘어선 메탈런으로 번질 것입니다. 서류상의 은 가격은 여전히 낮게 억눌려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 가격에 은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되는 기이한 현상이 시장을 지배할 것입니다. 2분기로 접어들면 러시아는 모스크바 세계 표준을 공식적으로 가동하며 서방 시장에 확인 사살을 가할 것입니다. 모스크바와 상하이에서 거래되는 실물금과 은의 가격은 런던보다 20%에서 30% 이상 높게 책정될 것입니다. 이것은 시장의 분열이 아니라 시장의 심판입니다. 전 세계의 금속이 더 높은 가격을 쳐주는 동방으로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런던은 말라비틀어진 껍데기만 남게 될 것입니다. 2026년 3분기 우리는 필연적으로 포스 마주르, 즉 불가항력 선언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런던이나 뉴욕의 주요 불리언 은행 중 하나가 실물 인도 불능을 선언하고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질 것입니다.
니켈 사태 때 런던 금속거래소가 거래를 중단했던 것처럼 은 시장 또한 거래 정지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거래가 재개되는 순간 억눌려왔던 가격은 스프링처럼 튀어오를 것입니다. 은값은 온스당 100달러를 가볍게 돌파하며 산업계 전반에 패닉을 불러올 것입니다. 태양광 패널 제조사 전기차 업체들은 원자재를 구하지 못해 라인을 멈추게 되고 이는 실물 경제의 쇼크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6년 4분기 세상은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시장으로 쪼개질 것입니다. 아무도 믿지 않는 서방의 종이 시장과 실물이 거래되는 동방의 실물 시장. 이때가 되면 은 가격은 온스당 150달러에서 200달러를 향해 폭주할 것이며 금과 은의 교환 비율은 역사적 평균을 향해 회귀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때쯤이면 달러가 더 이상 에너지와 자원을 독점적으로 결제하는 수단이 아니라는 사실을 전 세계가 뼈저리게 깨닫게 된다는 점입니다. 브릭스 국가들이 금을 기반으로 한 결제 시스템을 본격화하면서 달러의 구매력은 급격히 증발할 것입니다. 역사는 2024년에서 2026년을 1944년 브레튼우즈 체제가 수립한 서구 주도의 금융질서가 마침내 숨을 거둔 시기로 기록할 것입니다. 그것은 핵전쟁이나 거창한 폭발음과 함께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런던의 텅 빈 금고 100%가 넘는 리스 금리, 그리고 모스크바 거래소의 개장이라는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질식해 죽는 것입니다. LBMA가 300년 동안 지켜온 제국은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종이로 실물을 통제할 수 있다는 오만에 빠져 있었고 결국 그 오만이 그들을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중국은 실물을 가져갔고 러시아는 새로운 판을 짰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은행 계좌에 찍힌 디지털 숫자입니까? 아니면 손에 쥘 수 있는 실물입니까? 종이 화폐의 시대, 즉 피아트의 시대는 저물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폭풍 속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썩은 동아줄인 종이 자산을 버리고 인류 역사 5,000년 동안 단 한 번도 가치가 0이 된 적이 없는 진짜 동금과 은으로 회귀하는 것 뿐입니다. 시계의 바늘은 이미 자정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LBMA의 부고기사는 이미 쓰여졌습니다. 이제 당신의 자산을 위한 생존 전략을 써야 할 시간입니다.